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2025년의 한국은 어떨까? 서막 뒤틀린 시간의 경고, 피로 물든 미래의 서곡. 만약 역사의 흐름이 신라가 아닌 고구려의 손에서 결정되었다면 7세기 중반 고구려가 삼국의 패권을 거머쥐고 그 강철 기상이 21세기까지 이어졌다면 2025년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섬뜩하리만치 이질적이다. 이곳은 고구려 대제국 거리오 대제국. 공기마저 칼날처럼 폐보를 내는 긴장감, 영원한 전시 상태를 연상시키는 살기가 온 땅을 뒤덮고 있다. 이 거대한 국가는 동북아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철의 제국으로 군림하지만 그 위용 뒤에는 핏빛 희생과 파멸의 씨앗이 도사리고 있다. 북방의 지배자 피로 그린 제국의 강력, 끝나지 않는 경계의 전쟁. 2025년 고구려 대제국의 지도는 공포와 야망으로 그려진 거대한 초상화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 옛 만주로 불린 요동, 길림, 흑룡강성은 제국의 핵심주로 편입되어 막대한 자원과 고토 회복의 정통성을 공급한다. 수도 평양은 위압적인 황궁과 군사 요새, 정복 군주들의 석상으로 가득 차 제국의 힘과 공포를 상징한다. 러시아 극동 프리모르스키 일부와 내몽골 일부까지 영향권, 혹은 분쟁 지역으로 남아 멈추지 않는 팽창 야욕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광활한 영토는 축복이 아닌 저주다. 중국은 고구려를 불량 국가로 낙인 찍고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된다. 사이버 공격, 첩보전, 무력 도발은 일상이며 핵 그림자 아래 대치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시베리아 자원, 동해 재해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위태롭다. 일본과는 해상 패권과 과거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동해는 차가운 전운으로 뒤덮인다. 만주의 풍부한 자원은 제국의 군사력을 뒷받침하지만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침탈 야욕을 자극하는 미끼가 된다. 광대한 영토 내 다양한 민족들의 잠재적 분리주의 움직임은 내부의 암초다. 이 모든 위협은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와 고도로 군사화된 사회를 정당화하며 제국을 영원한 긴장의 늪으로 밀어넣는다. 강철의 방패 잠들지 않는 제국의 눈, 파멸을 향한 군비 경쟁. 고구려 대제국의 군사 교리는 공세적 방어공 시적 베인저라는 이름 아래 선제 타격과 적진, 깊숙한 곳까지의 진격을 상정한다. 고대 개마무사의 혼을 계승한 최첨단 기갑군단은 만주 평원을 질주하며 공포를 심고 강력한 공군력과 탄도미사일은 제국의 날카로운 발톱이다.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 수이부 쇼이보는 국경 너머 어둠 속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며 제국에 보이지 않는 칼날로 기능한다. 가장 치명적인 질문은 핵무기다. 핵보유국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인 고구려 대제국은 생존을 위한 핵 개발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최고 사령부 내 강경파와 신중파의 격렬한 논쟁은 국가적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린다. 어쩌면 제국은 이미 은밀히 핵무장을 완료하고 그 가공할 힘을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소문은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온다. 전 국민이 잠재적 전사인 총동원 체제, 견벽 청야 GMB 칭예 전략에 따라 요새화된 도시들은 제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병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철옹성 같은 국방력은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며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고 비대칭 전력에 대한 집착은 동북아를 끝없는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 천명 티엔밍의 부활 국가의 혼 신성군 주센성 쥔주의 메아리와 강철로 벼려낸 국가 이데올로기. 2025년 고구려 대제국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권위주의의 철권 아래 놓여 있다. 군주 혹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는 천손사상 티엔순 스시앙으로 신격화되어 고구려 민족과 신성한 영토를 수월 천명을 받은 존재로 추앙받는다. 대고구려주의다 가오주리루이라는 강력한 민족주의는 사회 전체를 지배하며 고구려의 역사적 우월성, 상무정신, 영토 보전 의지, 문화적 순수성을 강요한다. 이는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지만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질식할 듯한 사회를 강요하며 공포는 일상적인 통치 수단이 된다. 고구려 대제국은 스스로를 독자적 우월 문명으로 간주하며 주변국 역사관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로 국제 관계를 긴장으로 몰아넣는다. 유교나 불교 같은 전통 사상마저 국가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왜곡된다. 이 섬뜩한 천하관은 실지 회복이라는 위험천만한 영토 회복주의 정서를 부추기며 미래 분쟁의 불씨를 지핀다. 신라나 백제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모든 역사 해석은 철저히 탄압되며 학문과 문화는 극심한 통제 아래 신음한다. 꺾이지 않는 기상 북풍에 단련된 문화,
고대인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삭막한 땅. 고구려 대제국의 문화는 북방 유산과 상무적 전통의 강렬한 인장을 새기고 있다. 예술과 건축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강건한 기상을 투영하며 정복과 신성군주를 찬양하는 웅장함으로 가득하다. 문학과 음악은 무장 영웅의 서사시와 호전적인 선율을 선호하며 민속 전통은 샤머니즘과 북방 유목 문화의 원초적 생명력을 강하게 유지한다. 사용되는 언어는 알타이 제어의 특징을 더 많이 간직한 채 평양방언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심화시킨다. 사회는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규율을 중시하며 계층은 더욱 경직된다. 유교적 질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형되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지만 이는 국가적 필요에 따른 동원일 뿐이다. 고대 샤머니즘과 건국 시조 숭배는 국가 의례와 민간 신앙 깊숙이 뿌리내리며 불교마저 국가 수호와 통치자 신격화의 도구로 전락한다. 그러나 이러한 북방 중심 문화의 강요는 과거 신라, 백제 영토였던 남부 지역의 문화적 저항과 잠재적 반감을 키운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강인함을 강조하는 스파르타식 생활형식은 국제적으로 거칠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고착시킨다. v. 사라진 제국의 메아리 다시 쓰인 연대기 무기가 된 역사, 정통성 투쟁의 최전선. 고구려 대제국의 공식 역사서는 고구려를 한민족의 유일무이한 정통 계승자로 규정한다. 광개토대왕과 을지문덕은 신화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그들의 거대한 동상은 제국 곳곳에서 위용을 자랑한다. 신라의 나당 동맹은 민족 반역 행위로 매도되며 김유신과 김춘추는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힌다. 백제는 동정의 대상일지언정 결국 고구려의 위대한 질서에 편입되어야 할 존재로 격화된다. 신라와 백제의 문화적 성과는 고구려 문화의 아류로 취급되거나 북방 정신에 의해 정화된 것으로 왜곡된다. 이러한 역사 서술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역사관과 격렬하게 충돌한다. 고구려 대제국은 만주에 대한 역사적 지배권을 맹렬히 주장하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영리동북공정이라 불릴 만한 역사 전쟁을 전 세계를 무대로 펼친다. 학교 교과서, 박물관, 국가기념물 모두 이 영구적인 정통성 투쟁의 도구로 동원된다. 내부적으로는 통일된 대고구려 정체성을 강요하지만 억압된 남방의 기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부 균열의 뇌관으로 남는다. 만주 지배에 대한 잃어버린 황금시대 신화는 강력한 통일의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족쇄가 된다. VI 에필로그 2025년의 벼랑극에서 전쟁의 안개에 휩싸인 미래, 파멸 혹은 기적. 고구려의 통일은 강철 같은 국가를 탄생시켰지만 그 강철은 내부로부터 녹슬고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두들겨 맞고 있다. 2025년 고구려 대제국은 역사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경제적 압박과 남부 지역의 잠재적 불만은 내부의 시한폭탄이며 중국의 공세, 러시아의 예측 불가능성, 일본의 재무장은 외부의 거대한 파도처럼 제국을 위협한다. 국경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제국의 운명은 최고 지도자의 손에 들린 칼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린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악몽을 빚어냈듯 현재의 위기는 또 다른 피해 미래를 예고하며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다음 페이지를 기다리고 있다. 생존인가? 아니면 장엄한 파멸인가? 고구려 대제국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